뻥뻥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먼드 창 11판의 4장에 있는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했던 것과 같이 파트를 나눠서 문제를 풀이할 예정이니 원하시는 문제의 번호를 찾아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8번 같은 경우서는 NaCl,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물에 수화가 됐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그림을 고르는 거거든요. A, B, C 중에서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염화나트륨이 물에 수화가 됐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NaCl 같은 경우에서 물에 수화가 됐을 때 분해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일어난다는 거. 왜냐? NaCl 같은 경우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온이 생성된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전화로도 따져보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얘기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전화로 따지게 되면 양전화 성향을 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l- 염화이온 같은 경우서도 얘는 지금 현재 음이온인데 음이온도 다시 말해보게 전화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음전화를 띈다라는 거, 음전화 성향을 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얘기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물에 녹는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에 녹는다. 물 같은 경우서는 우리가 분자를 전하를 따져보게 되면은 극성 분자일까요? 무극성 분자일까요? 아마 극성 분자라고 알고 있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해서 극성 분자를 띠게 되느냐를 얘기해 보게 될 때 뭐 쌍극자 모멘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기 음성도라든가 그런 드립을 치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림을 그려보게 될 때 이게 산소고요. 얘가 수소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뭐 쌍극자 모멘트지 뭐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 중에서 이 분자에 대해서 음이온 성향을 띠는 친구는 어느 쪽이 되느냐? 바로 산소 쪽이 띈다라는 거. 그리고 수소 쪽은 양이온 성향을 띈다라는 거. 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그 말은 또 양전화, 음전화 성향 각각 또 띌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이랑 만난단 말이에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쵸? 서로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여기 양전화가 있고 또 상대방 쪽에서 여기 음전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서도 음전화가 있다면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양전화가 있고 그럼 얘들끼리 달라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NaCl이 물에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분해가 일어나는지 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그 Cl-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크기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축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될 텐데 여기 갈색깔이랑 살짝 노란 색깔 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갈색 친구가 염화 이온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Cl-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짝 좀 노란 색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나트륨 양이온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염소 이온 쪽 같은 경우서는요. 물에서 수소 부분이 달라붙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쪽으로 다가간다라는 거. 왜냐? 얘들은 양이온 성향을 띠고 있는 수소 쪽인 거고 염화이온 같은 경우서는 음이온 성향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그 나트륨 양이온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어느 쪽이 물의 분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달라붙게 되느냐 산소 쪽이 달라붙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얘네들이 전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들 결국엔 툭 끊기게 돼요. 서로 이렇게 끌리게 됨으로써 NaCl의 이온 결합은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Na 플러스 같은 경우서는 얘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서는 수소 쪽이랑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이걸 갖고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 일단 A, B, C 중에서요. A는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A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가 일어나지 않다는 말은 절대 A는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B 아니면 C인데, 우리가 아까 방금 그린 이걸 토대로 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뭐라 해야 되지? 큰 이온이 염화 이온이기 때문에 얘가 수소 쪽이랑 달라붙어 있는 올바른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골라보게 되면은 C가 맞을 거예요. 따라서 4.8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림을 골라보게 되면은 C가 가장 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4.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4.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강전해질, 약전해질, 비전해질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은 딱히 어렵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이온화 균형성에 대해서만 대입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A, 그러니까 BA, NO3, 질산바륨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가 있는데,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얘들은 이온화가 될 때 BA 플러스와 그리고 두 개의 질산염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서는 이제 이온화 경향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쉽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서는 쉽게 이온낼 수가 있어요. 뭐 이양성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들은 쉽게 이온화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애초에 발음이 좀 큰 친구다 보니까 쉽게 분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쉽게 이온될 수 있다. 쉽게 이온이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녹게 된다고 했었을 때 잘 녹는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잘 녹는다. 그리고 또 잘 녹는다라고 얘기해보게 되면은 전해질이 세다라는 거 얘기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강전해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번 같은 경우서는 얘는 강전해질로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게 될 텐데, B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네온이란 말이에요. 네온 같은 경우서는 이 친구는 18쪽 친구예요. 비활성이란 말이죠. 반응을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쉽게 이온이 되지 또 않는 친구예요. 이온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이런 애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되려고 하지가 않아요. 이온이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녹는다라고 얘기해보게 됐을 때 잘 녹지가 않습니다. 잘 녹지가 않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잘 녹지도 않다는 게 아예 잘 녹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또 말을 좀 바꿔야겠네요. 이게 약전의 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잘 녹지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이온이 안 된다. 그냥 아예 안 녹아요. 안 녹는다라는 말. 그래서 얘를 네 글자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얘는 비전해질이라는 거. 전해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해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전해질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비전해질이다 라고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온은 비전해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C번 같은 경우서는 암모니아거든요. NH3 건데, NH3 같은 경우서는 얘들은 만약에 녹게 된다라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암모늄 이온을 형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서는 염기란 말이에요. 염기성을 띠고 있는 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녹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에 녹게 됨으로써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염기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암모니아의 염기에 대한 경향성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 친구는 약염기라고 얘기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약염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는 성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온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약하게 된다.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녹게 됐었을 때, 녹게 된다고 썼을 때 잘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안 녹는 건 아니에요. 녹긴 녹는데 잘 녹지가 않는다라는 거. 잘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약하게 녹는다, 덜 녹는다, 녹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해질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얘는 어떤 전해질이 되느냐? 되긴 되는데 약하게 된다고 해서 약전해질이라고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번 같은 경우에 있는 암모니아는요, 전해질로 구분 짓게 되면은요, 분류하게 되면은 약전해질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번을 보게 될 텐데, D번은 NaOH예요. 수산화 나트륨이란 말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염기를 얘기해보게 될 때 강염기에 속하는 친구였었어요. 간염기에 속한다라는 말은 이 NaOH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분해가 된단 말이죠. 분해가 돼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쉽게 분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염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이온이 되기가 엄청 쉬워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온이 되기가 진짜 쉽다라는 거. 이온이 되기 쉽다. 그 말은 녹는다라고 얘기해 볼게 어떻게 된다? 녹는 걸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잘 녹는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A랑 똑같이 되겠죠? A도 잘 녹는 친구였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전해질로 구분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강하게 전해질이 된다라고 해서 강한 전해질성을 띈다라고 해서 강전해질이라고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번 같은 경우에는요, 분류짓게 되면은 강전해질이라고 강전해질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D는요, 각각 강전해질, 그리고 비전해질, 약전해질, 강전해질 이렇게 4개를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0번 답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4.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4.12번 문제예요. 3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 3개의 물질에 대해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3가지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자면요. 고체 NaC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용된 NaCl이 있고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에 NaCl이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전기 전도성이 뛰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고등학교 화학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은 살짝 눈치가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이온 결합의 전기 전도성 특징을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중에서 전기 전도성을 띠고 있는 얘는 일단 B랑 C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A는 전기 전도성이 띄지 않습니다. 일단은 A는 왜 안 띄는지 일단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뭐 저의 내피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NaCl 고체 같은 경우에는 왜 전기 전도성이 띄지 않느냐고 한다면은 일단 고체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 고체라고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이온 결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가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의해서인 전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중성을 형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뿌요뿌요처럼 전기적 중성을 형성하게 될 텐데 중성으로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를 줘봤자 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기를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B랑 C부터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특히 B가 얘기가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수용액 상태라는 건 어떤 얘기인 거냐? 물에 녹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C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NaCl이 사실상 녹아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NaCl 수용액 있잖아요. 수용액 상태는요. 다시 말해서 솔직히 까놓고 돌려서 말해보게 되면은 Na 플러스 이 친구와 Cl 마이너스 이 친구들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네들이 합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표기하는 거지 사실상 얘네들이라고 적어도 무방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단 말이에요. 양이온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양전하, 그리고 음이온이라고 있으면은 음전하. 그렇게 되면은 전기를 주게 되면은 당연히 하전될 수가 있겠죠. 플러스 극이 있는 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게 될 테고, 마이너스 쪽 같은 경우서는 Na 플러스가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전되다 보니까 C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B번 같은 경우서는 얘는 이온식으로 형성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들은 현재 지금 액체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액체 상태, 우리가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입자들이 어떤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 NaCl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인 건데, 하지만은 액체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살짝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NaCl들이 살짝 거리가 벌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전기를 주게 될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전기를 어느 쪽이든 주게 된다면은 한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한쪽이 플러스 극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고체처럼 따닥따닥 붙어지지 않고 흐물흐물하게 살짝 벌려져 있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 분자 배열 상태를 갖고 있어요. 액체 상태는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고 한쪽은 플러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애들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애들도 CL 쪽은 다 마이너스 극이고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 플러스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극을 주게 되면 애들은 어떤 식으로 된다? 마이너스 극은 당연히 플러스 있는 쪽으로 하전하게 될 테고 돌아가게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쪽들은 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하전될 거라는 거,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액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다시 그려보게 되면요, 애들이 서로 뒤집힌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하나만 그려보면 다들 일단 일시적으로, 다들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다들 이런 식으로 통일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될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극 쪽으로 된다는 거. 다들 이렇게 될 거예요. 돌아가게 됨으로써. 하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요, B번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을 따져보게 되면 얘들은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1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전기 전도성이 띄는 물질들은 과연 A, B, C 중에서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B번과 C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서 한번 찾아봐서 그대로 받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4.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14번 문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HCl에 대한 얘기인 건데, HCl, 염산 같은 경우에서는요, 벤젠 용매 중에서 벤젠 용매에서는 전기가 안 통한대요. 벤젠 용매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하지만 물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돌려서 말해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벤젠 용매에서는
벤젠 용매에서는 HCl이 안 녹더라. 안 녹게 되더라. 그러니까 안 녹다라는 말은 이 HCl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안 되더라. 근데 물에서는 녹더라. 근데 물에서는 녹더라. 왜 그럴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서 배우실지는 모르겠는데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드립이 있어요.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거. 우리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끼리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그룹을 지르면서 지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애들 분자들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녹아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 극성 물질들은, 그러니까 극성 용질은 극성끼리 녹아요. 극성은 극성끼리 녹습니다. 그리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녹아요.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녹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것이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성질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은 벤젠은 대체 어떤 극성을 갖고 있는 분자기 때문에 안 녹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이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개념을 배운다라면은, 그럼 자동적으로 벤젠은 이 친구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들은 HCl을 녹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벤젠이 대체 어떻게 생긴 친구길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보게 되면요. 벤젠이라는 친구는요. 나중에 엄청 많이 쓰이게 되는 친구일 거예요. 유기용매고요. 유기용매라 해야 되나? 유기책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벤젠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C6H6예요. 그리고 구조식을 그려보게 되면은 얘들은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면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얘들은 이제 공명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공명구조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가능한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싸잡아가가지고 결국엔 벤젠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요. 얘들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가끔씩.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놔요. 이게 벤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벤젠의 구조식을 좀 구조를 보게 되면요. 얘들은 대칭이에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사실상 제로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다. 그 말은 이 친구는 극성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젠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녹는다는 설정에 따라서 이 친구는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정독성이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4.14번에 대해서 정답을 간단하게 얘기해보게 되면은 왜 물에서는 전기가 통하고 벤젠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나요? 묻게 된다면은 HCl은 극성 용질이다. 극성 용질인데 극성 용질이기 때문에 무극성 용매인 벤젠에는 녹지가 않고요. 벤젠에는 녹지가 않고 극성 용매인 물에는 녹는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 중독성이 물에게만 띈다라고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4번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화학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도 많이 써먹어요. 자, 그래서 4.14번은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침전 반응 문제부터는요. 레이먼드 이 일반학에서 136페이지에 있는 표 42번 있잖아요. 이 친구를 꼭 보시면서 문제 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1이다. 표 4.2. 이 표 4.2 136페이지에 있는 거를 꼭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이거 계속 침전 반응 문제는 계속 띄울 거라서 이거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4.18번 같은 경우에는 두 물질이 반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가장 올바른 그림을 고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두 물질을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KOH와 그 다음에 MgCl2가 있습니다. 염화 마그네슘이죠. 얘네들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생성물이 나오게 되느냐 그거를 A, B, C, D 중에서 고르게 될 텐데 우리가 일단은 이 KOH와 MgCl2에 대해서 고등학생 때 배웠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얘네들은 반응식을 좀 우리가 지금 반응식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고등학생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KOH와 MgCl2 같은 경우에서는요. 만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생성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KCl과 MgOH2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끝내면 안 되죠. 균형 반응식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균형 반응식을 맞춰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침정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KCl과 MgOH2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과연 침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침전 여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좀 가려지겠지? 침전 여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침전 여부는 여기 표에 있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서 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은 가용성이라는 얘기와 불용성이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용성이랑 불용성은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 불용성이라는 것은 얘들은 녹지가 않는다. 녹지가 않고 침전된다라는 거. 침전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가용성이라는 것은요, 녹는다라는 거. 침전되지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KCl과 MgOH2 얘들에 대해서 가용성인지 불용성인지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표 4.1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 할로제나물을 보시게 될 텐데 이 친구는 가용성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생성물 중에서는 할로제나물이 있어요. 바로 KCl이 있습니다. 얘는 할로제나물이기 때문에 얘는 가용성이라는 거. 가용성이라는 걸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KCl은 그냥 KCl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다시 분해가 돼서 사실상은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온화가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4.18번 문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적어도 A랑 D는 아니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A랑 D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럼 B 아니면 C라는 건데 자, 이 친구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좀 말이 많은 친구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산화물 같은 경우서는요. OH 같은 경우서는 수산화물이거든요. 수산화물을 보게 될 텐데 얘는 불용성이에요. 근데 다 불용성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슘을 보게 될 텐데 마그네슘은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알칼리 토금속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녹는 친구입니다. 이족이에요. 그래서 녹는 친구라는 거. 그래서 MgOH2 같은 경우는요. 얘는 불용성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녹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다? 얘는 침전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침전돼서 MgOH2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성물을 좀 보게 된다면요. 생성물에서 존재하는 이제 입자들을 살짝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K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MgOH2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 얘네 종류들이 이렇게 세 종류로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모양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게 된다면요. B와 C 중에서는 B가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B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18번에서 답을 골라보게 되면요. 답은 B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표는 계속 냅둘게요.
자, 그러면은 4.20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4.20번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5가지 물질이 있는데 걔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A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탄산칼슘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녹는지 안 녹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우리 그 레이몬드 창 136페이지에 있는 표 4.2번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 문제도 그랬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화면에 계속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서 가용성인지 불용성인지를 확인하면서 가용성이면 물에 녹고 불용성이면 안 녹는다. 그래서 침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보게 될 텐데 A번 같은 경우서는 지금 현재 염이 탄산염을 갖고 있어요. 여기 CO3를 보게 되면은 얘가 탄산염을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3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탄산염이 가용성인지 불용성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 이제 탄산염 같은 경우서는 불용성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 불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가끔씩 예외가 있다는 걸 또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 탄산염 같은 경우는 예외로는 알칼리 금속 이온이라든가 암모늄 이온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금속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서는요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이족 친구인 알칼리 토금속이란 말이에요.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불용성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서는 녹느냐 안 녹느냐 일단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일단은 안 녹는다. 물에 안 녹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번 같은 경우서는 이 친구는 황산 아연인데 ZnSO4라는 화합물이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SO4 황산염이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일단 표를 보게 될 경우에 지금 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가용성에서도 이제 예외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 이 아연 같은 경우에서는 예외에 없단 말이에요. 6가지 종류의 금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얘는 예외가 아니고 녹는 친구라는 거.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가용성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번 같은 경우에서 이 ZnSO4 같은 경우에서는요 물에 녹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화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C번인데요. C번은 이제 HG, NO3 이게 두 개 있는 거. 그러니까 질산수은이거든요. 질산수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NO3 질산염이란 말이에요. 질산염을 갖고 있게 되는데 표를 보시게 될 경우에 질산염 같은 경우는 가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예외도 딱히 없기 때문에 질산수은 같은 경우서는 얘는 가용성이라는 거.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 물에 녹냐 안 녹냐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물에 녹는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D번을 보게 될 텐데 D번이 좀 성깔이 더러운 문제였었어요. 이제 황산 이가 황산수은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2 황산수은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HgSO4 이 친구인데 얘가 조금 우리 표를 보고도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SO4 일단 황산염을 갖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황산염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서 예외를 보게 될 때 일단 뭔가 똑같은 원소기를 갖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HG 두 개의 E+. 얘가 이제 예외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D번에 있는 이 수은이 얘랑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느냐를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인지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D번에 있는 수은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이온으로 하게 될 때 그냥 HgE+가 돼요. 이가가 되는데 HG2E+ 같은 경우서는 얘는 구조를 그려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형성하게 되느냐면은
1가 이온인 HG가 나란히 결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하고 있는 수은이 있고요. 그냥 한 개로 형성하고 있는 수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서로 같은 분자라고 얘기는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별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HG 플러스 그럼 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여기 표에 있는 4.2의 표에 예외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가용성인가요?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표에 없을 뿐이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용해도 규칙에서 불용성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얘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은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취급하면 되는 거 아니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아마 그냥 단순하게 원소기호 그냥 이 친구만 보시면 불용성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HG2 플러스랑 HG2E 플러스랑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예외에 속한다라는 거. 예외적 불용성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 표에 없어요. 저도 이거 자료에 너무 다른 자료들 찾다가 겨우 발견한 거여가지고 이 친구 D번 같은 경우서는요 물에 녹지가 않습니다. 얘는 불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용성이기 때문에 화학상염이지만은 이 HG 얘도 마찬가지로 예외적 불용성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얘기해 보게 되면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D번 같은 경우서는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NH4 그 다음에 ClO4 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 염을 보게 될 경우에 과염소산염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과염소산 염이 될 텐데 얘는 그래도 다행히 표 4.2에 있더라고요. 표 4.2에 가용성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배는 딱히 없고요. 그 말은 즉슨 이 NH4ClO4 같은 경우서는 가용성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가용성 화합물이 되고요. 그래서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걸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이 친구는 물에 녹는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A부터 2번까지 있는 화합물들에 대해서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구분을 지어보게 되면요. 물에 녹는 친구는 총 두 가지로 B번과 그 다음에 2번이 있었습니다. B랑 C랑 E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지. B랑 C랑 E가 이 세 개가 물에 녹는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물에 녹지 않는 친구는 두 가지로 D랑 A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A랑 D는 물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20번 같은 경우서는요. 5가지 물질을 구분 지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특히 D번 같은 것처럼 살짝 교재가 원래 웬만한 지식들 다 알려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학 교재가 그런 게 많이 심하거든요. 오타가 있을 때도 있고요. 누락된 것도 있고요. 살짝 좀 잘못된 것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여러분들이겠지만은 막상 이 교재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를 좀 잘 참고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혼자 복습할 때 교재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료들을 많이 더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교재만 공부하는 거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유의 있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20번 이렇게 해서 풀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4.2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서는 이온 반응식이랑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는 건데 뭐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을 제가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어차피 이거는 그
137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있는 위의 반응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a2S 얘가 녹아서 아니지 녹는 게 아니지 얘랑 ZnCl2 아연 얘들이 만나서 반응하게 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온 반응식이랑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라고 돼 있거든요. 맨 첫 번째 거는요. 자 일단 먼저 그러면은 이온 반응식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이온 반응식 얘네들에 대해서 이온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서 반응하게 되느냐 그걸 이제 써보면 될 텐데 일단은 Na2S 같은 경우서는 이온으로 분리하게 될 경우에 얘들 같은 경우서는 두 개의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황 이가 이온 뭐라고 해야 되지? 황화이온이라고 할게요. 그냥 황화이온 얘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화아연 같은 경우서도 얘들을 이온으로 분리해보게 될 경우에 아연 같은 경우서는 ZN2 플러스 하나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염화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반응하게 될 때 생성하는 물질들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기존에 만났던 애들은 다시 결합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헤어진 애들끼리 또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연애사도 마찬가지로 헤어지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새로운 연인들끼리 만나서 형성하게 될 텐데 처음 봤던 이 친구랑 만나게 될 거고요. 이 친구랑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성하게 되는 이 화합물들을 얘기를 해본다라면은 두 개의 NaCl과 그 다음에 황화 아연 얘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그대로 그냥 적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게 되면 수용액 상태란 말이에요. 애들도 지금 현재 수용액으로 형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진짜 수용액으로 끝나게 되는지 가용성인지 불용성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침전 반응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표 4.2를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화합물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얘는 불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불용성으로 되어 있고요. 녹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침전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Cl 같은 경우서는 얘는 할로제나물인데 할로제나물 같은 경우에서 예외에 속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물에 쉽게 녹는 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친구예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식에 대해서 이런 반응물에 대해서 생성물을 쓰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쓰고 끝내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물에 녹기 때문에 얘는 이온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얘는 그대로 받아 적을게요. 얘는 그대로 뺏기고요. 여기서 생성물을 다시 수정해서 적어보게 된다면요. 어떤 식으로 적게 되느냐. NaCl은 녹기 때문에 두 개의 나트륨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얘네들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Z의 황화 아연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친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써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그 상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제 알기로 안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라면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뇌피실로는 저도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침전되고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얘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알짜 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되느냐. 알짜 이온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알짜 이온 우리 개념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반응하는 애는 누구냐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온을 보게 되면은 이온 반응식 보게 되면은 얘랑 얘는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화 이온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얘들은 빼고 얘들만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해서 이 친구를 생성하기 때문에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아연 이 친구와 황화 이온이 반응해서 황화 아연을 만든다. 이것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 이온 반응식과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보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위에 있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들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반응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K3PO4 그리고 저 뭐라 해야 되지? 인산칼륨이라고 해야 되나? 인산칼륨? 이름 모르겠지만 아무튼 K3PO4에다가 3개의 스트론튬 그리고 NO3 2 얘네들이 반응하게 될 때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그 이제 이온 반응식이랑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라고 되는데 아까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다른 색깔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온 반응식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먼저 3개의 칼륨 포타슘 똑같은 얘기지만 칼륨 포타슘 이온에다가 인산 PO4 3- 얘들과 그 다음에 3개의 스트론튬 그리고 얘는 2+에다가 그 다음에 6개의 질산 얘들이 있게 될 텐데 얘네들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온 반응식을 쓰게 될 텐데 막상 이렇게 쓰면은 뭔가 허전할 거예요. 왜냐? 좀 개수가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최종적으로 얘랑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개수가 부족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지금 위에 적혀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는 균형 반응식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균형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그 K3PO4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게 되느냐? 수정을 좀 해가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6개의 포타슘에다가 2개의 인산염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쉽게 이렇게 다 만나서 반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생성물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일단은 질산염과 포타슘이 만나가지고 6개의 KNO3 이거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잘 써야 될 텐데 개수를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 아마 뭐 분자 개수를 딱히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마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한꺼번에 묶는 게 맞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해보게 되면은 얘가 3개가 되고 PO4가 2개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러한 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러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건 맞아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건 맞는데 과연 애들이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인산염 같은 경우서는 불용성 화합물이에요.
예외적으로 보게 됐을 때 암모늄이라든가 알칼리 금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트론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예외는 해당하지 않는 불용성이라는 거. 이 친구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의 상태가 아니라 침전돼서 떨어질 거라는 거. 침전돼서 떨어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산염 같은 경우에서는 질산 칼륨을 보게 될 경우에 이 친구는 가용성이에요. 이 친구는 가용성인 친구이기 때문에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이온으로 다시 분해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성물을 다시 좀 수정을 해보게 되면요. 어떠한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 질산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녹아서 6개의 다시 이온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아까 봤던 그 인산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서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침전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SR3, PO4 얘는 고체로 떨어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반응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알짜 이온 반응식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한번 다시 또 답을 적어보게 되면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친구는 결국에는 인산 스트론튬을 만드는 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적어보게 되면은 3개의 스트론튬과 2개의 인산염이 만나서 XR3PO4 2개 고체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식이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온들은 이거라는 거, 반응은 이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식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거 반응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반응식을 보게 될 텐데, MgNO3 얘가 2개 수용액 상태가 2개의 NaOH 수산화나트륨 애들이 반응하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온으로 일단 분해해 봅시다. 이온 반응식을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하게 됐을 때 일단은 마그네슘 이가 이온 거기다가 플러스 질산염 2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2개의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2개의 수산화 이온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개수를 맞출 필요가 딱히 없겠죠. 충분히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갖고 이제 생성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생성물들은 뭐가 됐을까 한번 보게 되면은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결합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Mg는 질산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랑 같이 반응해 가가지고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개수는 2개가 되겠죠. NaNO3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또 이렇게 멈추면 안 되겠죠. 다시 또 표를 박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가용성인지 불용성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질산염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예외가 딱히 없는 가용성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NaNO3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가용성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다 물에 녹는 친구라는 거. 가용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다 물에 녹는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물을 보게 될 텐데 수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 왜 예외가 존재하는데 알칼리 금속 이온과 바륨 이가 이온을 포함하는 화합물인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이 친구는 이가이기 때문에 이족 이가랜다. 이족이기 때문에 이족 그리고 그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었단 말이에요. 알칼리 토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물질은 마찬가지로 가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마찬가지가 아니고 불용성이라는 거. 이 친구는 수산화물은 불용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 거기 때문에 침전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용액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가 돼서 떨어져서 나갈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생성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불용성인 친구는 침전돼서 떨어지게 되고요. 가용성은 녹게 돼가지고 이온 상태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 상태로 남게 될 애들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두 개의 나트륨과 두 개의 질산염은 그냥 녹게 되고요. 하지만은 이 수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침전돼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세 번째 반응에 대해서 이온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게 된다면요.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게 될 때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애는 우리가 이제 수산화물을 만들고 있는 그 반응이기 때문에, 물질들이기 때문에 Mg2 플러스 얘랑 두 개의 수산화물이 만나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이 반응이 해당 반응에 대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온 반응식이랑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반응식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22번은 이렇게 해서 풀이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4.2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24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 이젠 대놓고 표 4.2를 참고하라고 하네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온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라고 얘기를 돼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뭔 소린가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었는데, 일단은 A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할 건지 일단 제 피셜로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은 이온으로부터 K 플러스 포타슘 이온을 분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A번부터 그 D번까지요. 어떤 식으로 분리할 건지 일단 제 계획을 일단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비커 안에 지금 수용액이 있다고 칩시다. 일단 음이온으로는 여기 지문에 보니까 공통 음이온으로는 질산 이온이 있다라는 거. 얘는 구석에 쳐박아 둘게요. 여기에 지금 AG 플러스라는 것과 K 플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전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 분리를 시킬 거냐면요.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첨가하게 될 거예요. 어떤 물질을 첨가하게 될 텐데 표 4.1을 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는 침전이 되고 어떤 애는 침전이 안 되는 걸로 그걸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를 만들었다라는 걸 얘기해 보게 됐을 때 저는 이 친구 맨 끝에 있는 이 친구는 이온으로 남길 거라는 거. 저는 얘를 이온으로 남길 거예요. 이온으로 분리를 시킬 거고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요, 침전으로 만들 거예요. 침전시킬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킬 겁니다. 얘로부터 K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K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담겨있는 비커가 있다고 했었을 때 저는 얘만 가능한 양이온이 얘만 남기도록 그 뒤에 있는 친구만 남기도록 저는 분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가 침전이 돼야 될 텐데 얘를 침전시키기 위해서 딱 적절한 물질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때 참 적절한 게 바로 할로제난 물을 첨가한다라는 거. 할로제난 물을 첨가하면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첨가하게 되면 그나마 좀 친숙한 친구인 염소? 얘를 넣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를 넣으면은 쉽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얘뿐만 아니라 뭐 브로민이라든가 아이온도 되겠지만은 아마 만약에 진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라면은 염소를 쓰는 게 가장 제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염소가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쓰기 편하고요. 그래서 얘를 써서 분리를 시키면은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서는 할로제나물을 넣는다 를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예외적 불용성을 보시게 될 때 할로제난 물을 넣게 된다라면은 A집 얘가 예외적으로 불용성이 돼요. 예외적 불용성이 되는데 예외적 불용성이 된다라고 한다는 말은 얘는 녹지가 않고 침전이 돼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l-를 넣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비커는 이제 여기 NO3는 구석탱이 계속 쳐박아 두고요. 양이온은 이제 K 플러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A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 구석탱이에 여기 뭔가 덩어리가 적힌 게 져 있을 거예요. 이 덩어리는 이제 AgCl이 되는 거죠. 염화은. 그렇게 해서 침전돼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액체에는 질산염도 있겠지만은 양이온에는 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번 같은 경우에는 할로제나물, 특히 클로로 이온을 넣는다, 염화 이온을 넣는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납 있거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PB 플러스 이 친구로부터 얘로부터 누굴 분리하느냐? 바륨 2 플러스 얘를 분리하게 되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최대한 양이온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물질을 넣어서 하게 되느냐? 그거는 표 4.1을 넣게 되면은 저는 수산화물을 넣는 걸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수산화물을 넣으면 되겠구나. OH 마이너스. 얘를 넣으면 되겠구나.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산화물을 보게 될 경우에 예외적 가용성이 있어요. 예외적 가용성을 보게 될 텐데 바륨 2 플러스가 예외적 가용성이 돼요. 수산화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가용성이 돼가가지고 바륨 2 플러스만 이온을 남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PB 2 플러스는 수산화납으로 침전이 돼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양이온에는 바륨 2 플러스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NO3-는 그대로 쳐박아 두고요. 양이온은 바륨 2 플러스만 남게 되고 여기는 어떤 침전돼서 나오게 되는 찌꺼기가 있는데 얘가 이제 PbOH 두 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침전돼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서는 수산화물을 첨가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은 수산화물을 넣는다 라고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C번을 보게 될 경우에는 C번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으로부터 어떤 걸 분리하느냐? 암모늄 이온. 얘를 분리하게 되는 건데 얘도 이제 표 4.1을 보게 되면은 가장 적절한 친구가 누가 될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탄산염을 넣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황산염 이런 것도 넣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황산염도 가능하겠지만은 또 다른 것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탄산염 첫 번째는 탄산염을 추천드린다. 탄산염 CO3 마이너스 첨가를 한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암모늄 이온이 예외적 가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H4 플러스가 가용성이기 때문에 가용성이랑 CA2 플러스가 침전돼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황산염을 넣으면 될 텐데 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이 예의적 불용성이란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CaE 플러스가 예외적 불용성이 돼가지고 암모늄 이온은 녹는단 말이에요. 가용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H4 플러스는 이온으로 CaE 플러스는 침전으로 분리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뭐 탄산염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황산염을 넣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 라고 개인적인 추측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반응성으로는 모르겠네요. 누가 더 제일 반응이 더 잘 될지는. 일단은 표로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내피셜로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D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D번 같은 경우에는 CU E 플러스로부터 구리 이온으로부터 바륨 E 플러스를 분리하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일단 발음 또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B번이랑 똑같이 저는 수산화물을 넣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수산화물을 첨가한다. OH-. 왜냐? 그렇게 되면은 발음이 E 플러스가 이제 가용성이 되고 예외적으로 가용성이 되고 CU2 플러스가 불용성이기 때문에 얘는 침전이 돼서 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륨 E 플러스만 액체로 남게 돼서 원하는 거를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 다른 일각에서 그러면은 황산염을 넣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황산염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황산염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좀 살짝 다른 방식으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단 말이에요. 아까도 A번에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비커에 처음에 구리 양이온과 바륨 양이온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구리 양이온으로부터 바륨 E 플러스 이 친구랑 그냥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는 안 적혀 있는데 저는 얘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침전이 되고 가능하면은 얘는 침전이 되고 얘는 안 침전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수산화물을 넣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황산염을 넣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환상염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발음이 불용성이에요. 발음이 불용성이라는 말은 얘가 침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커에다가 만약에 황산을 넣게 되면요. 여기다 황산을 넣게 되면은 침전되는 것이 발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온 상태로 남게 되는 애가 구리가 남게 되고요. 어디 덩어리가 하나 생기게 될 텐데 이 덩어리가 이제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가지고 뭐 어찌됐든 간에 분리된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분리가 된 건 맞아요. 두 이온을 분리시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말했던 거는 얘를 최대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화물을 넣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반응성에 대해서는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표만 보고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일단은 뭐 황상염도 나쁘지 않지만은 아까부터 제 목적대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수산화물이 그나마 옳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둘 다 일단 정답이에요. 뭐 황상이면 틀린 거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둘 다 맞는 말이지만은 제 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수산화물이 더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냥 난 분리를 하고 싶다라면은 황상염도 괜찮습니다. 황상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엔 돌아와서 4.24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 물질들로 구분 지을 수가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화학종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 염기, 양쪽성 물질 각각 한번 구분해 보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은 A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라나 싶을 텐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 같은 경우서는요, 우리 그 H 플러스 내놓는 친구들을 보시면 돼요. 얘를 내놓는다. 그러면은 얘를 준다라고 해야 되나? 준다라고 할게요. 준다. 아니면 뭐 내놓는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브랜스 롤이 산이 되는 거고시고요. 염기 같은 경우서는 이제 H 플러스를 받는다라고, 뺏는다. 뺏거나 받는 그런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그걸 브랜스 롤이 산 염기 정의라고 하면 되고요. 아무튼 이걸 토대로 해서 A번부터 D번까지 다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A번 같은 경우서는 PO4 3-인데 인산염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H 플러스를 내놓는 만한 물질이 없어요. 좀 쉽게 말하면 또 그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산과 염기를 어떻게 구분 짓느냐를 하게 될 때 이 친구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H를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번 같은 경우서는 내놓을 만한 H 플러스가 없어요. H 플러스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만 있기 때문에 얘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H 플러스는 없지만은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럼 A번 같은 경우서는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대해서 산염기 정의를 해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브랜스테드 염기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염기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게 될 경우에는요. B번 같은 경우에서는 CaO2 염소산이라고 얘기를 하나? 이 친구는요. CaO2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보시게 되면요. H 플러스가 없어요. 지금 저 화학종 안에는 H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수소가 없어요. 수소가 없고요. 하지만은 우리 지금 음이온이 있다는 말. 그 말은 양이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말은 주지는 못하지만 난 받을 수가 있어.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은 또 브랜스 로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은 얘는 염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는 둘 다 브랜스드 로리 염기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C랑 D를 보게 될 텐데 일단 10번부터 보게 될게요. 10번을 보게 될 텐데 얘는 현재 암모늄 이온이 있습니다. NH4 플러스게 되는데 NH4 플러스 지금 현재 H 플러스로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H 플러스로 내놓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수소가. 하지만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양이온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어요. 받을 수는 없음. 내놓기만 가능한다라는 거. 내놓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브랜스드 로리에 대해서 산염기를 정의해보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브랜스드 로리 산이라는 거. 산물질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놓냐를 얘기해보게 된다면 굳이 반응식으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살짝 TMI예요. 해보게 되면은 얘가 암모니아와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H 플러스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브랜스 롤이 산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D번을 보게 될 텐데 D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탄산염인데 수소 들어간 아직 나 이거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HCO3 마이너스가 있는데 일단 이 친구를 보게 되면요.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내놓을 수 있는 수소가 있어요. H가 있어요. 그래서 H 플러스를 내놓을 수가 있다. 그 말은 얘는 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화학종의 이온 상태를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말은 또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받을 수도 있고요.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는다는 것도 얘는 염기잖아요.
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요. 둘 다 가능한 친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느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양쪽성 물질이 되느냐. 그걸 또 이제 반응식으로 굳이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 같은 경우서는 만약에 산을 내놓는다라면은 이 H 플러스가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탄산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소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게 되느냐. HCO3-가 만약 예를 들어서 물이랑 만든다고 칩시다. 그 물에 있는 H를 하나 떼먹게 됨으로써 H2CO3 플러스 OH-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이 H2CO3 벌써 많이 들어봤죠? 탄산입니다. 그래서 탄산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수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소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HCO3- 같은 경우서는 얘는 양쪽성 물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D는 각각 염기, 염기산, 양쪽성이다. 그래서 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4.3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이온 반응식이랑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전에 22번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에 있는 우리 CH3 COOH 아세트산이거든요. 이 친구와 KOH가 만나게 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온 반응식이랑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온 반응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이온 반응식을 먼저 써보게 될 경우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반응물들에 대해서 전부 이온으로 풀어서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CH3COO-에다가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리고 K 플러스와 OH-가 서로 반응을 하게 됨으로써 얘도 이걸 써야겠죠. 이렇게 반응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존에 만났던 애인들은 헤어지고 새로운 애인들이랑 만나게 되겠죠. 새로운 사람들이랑 서로 만나게 됨으로써 어떤 생성물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CH3COOK 그 다음에 H2O 얘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일단은 그 저 CH3COOK에 대해서 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가용성이랑 불용성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용해도 규칙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녹냐 안 녹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가 CHCOH 같은 경우서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약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염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온이 잘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게 좀 영 시원치 않다고 싶으면은 우리 그냥 바로 136페이지에 있는 표 4.2를 보시면 되거든요. 용해도 규칙을 보시게 되면은 아세트산염이 있어요. 아세트산 염 같은 경우서는요. 이 친구는 예외가 딱히 없는 가용성 친구예요. 가용성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온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요. 얘들이 이온 상태로 분해되어 있다라는 거. 사실상은 CH3 플러스 CH3 COO 마이너스와 K 플러스로 분해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온 반응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게 되면요. 얘들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반응물 쪽엔 똑같이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생성물 쪽은 살짝 다르게 물은 나오게 되지만은 우리 아세트산염과 포타슘 이온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온 반응식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걸로 토대로 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친구들은 누가 되는 것이냐 알짜 이온 반응식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들은 지금 현재 중화 반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얘랑 얘랑 얘가 만나서 결국에는 H2O가 만들어진다.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염으로 남는다. 얘기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으로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H2CO3 탄산이거든요. 탄산과 NaOH 수산화나트륨 얘네들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일단 탄산 같은 경우서 애들 일단 이온 반응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온 반응식을 먼저 써보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반응물들을 전부 다 이온으로 분해시켜보면 되겠죠. 탄산 같은 경우서는 두 개의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탄산염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aOH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 OH-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은 헤어진 애들이랑 절대 안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랑 만나고 얘들이랑 만나게 될 텐데,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이 H 플러스만 보더라도 얘는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 개예요. 그럼 얘를 두 개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렇게 되기 위해서 NaOH는 두 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연관지은 Na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반응물에 대해서 균형을 일단 맞춰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생성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두 개의 물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NaCO3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NaCO3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Na2CO3예요. 탄산 나트륨 이 친구가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이 친구도 그 4.2를 보시게 되면요, 그 탄산염 같은 경우는 원래 불용성이지만은 우리가 예외적 가용성을 보게 되면 알칼리 금속이 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가 그게 해당하거든요. 1족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예외적으로 가용성이에요. 녹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온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때 물은 만들어지게 되지만은 탄산 나트륨은 다시 이온으로 녹게 됨으로써 나트륨 이온과 탄산염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얘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들어졌다가 다시 분해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앞으로 한 걸음 갔지만은 다시 뒷걸음질했다. 그대로 제자리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반응식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 균형도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알짜 이온을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얘들은 누가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중화 반응밖에 없겠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밖에 없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게 됨으로써 두 개의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대로 받아 적으신 분들은 지우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애들 보시면 약분이 가능해요.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뭐 위에 있는 반응대로 하라면 이렇게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대1대의 반응을 해서 하나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를 다 약분시킵니다. 약분시키게 될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A번에서 적었던 알짜 이온 반응식과 똑같습니다. 중화 반응이 됩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서도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은 얘도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은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그 C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C번 같은 경우에는 질산과 AQ 그 다음에 수산화바륨이 있는데, 얘들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생성하게 되는 친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일단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온 반응식을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일단은 위에 있는 반응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온 상태로 분해시킨 다음에 그 반응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러면 질산 같은 경우에서는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질산염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산화 바륨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바륨 이온과 그 다음에 OH-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시켜 보고자 하니 OH- 좀 더 많습니다. 얘랑 반응해야 되는 물질 같은 경우는 H 플러스인데 개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질산에다가 한 개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H 플러스와 두 개의 질산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얘들 균형은 다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태로 반응을 진행해 보게 될 경우, 그럼 나타나게 되는 생성물들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두 개의 물 분자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륨을 보게 될 텐데, 질산 바륨을 보게 된다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형성하게 되겠지만은, 근데 얘들이 과연 가용성인지 불용성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저렇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녹아서 이온으로 남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또 어떻게 보느냐면은 누누이 말하지만은 표 4.1을 보시면 됩니다. 질산염을 보시게 되면요, 딱히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여기 표현은요. 그렇다는 말은 이 친구는 무조건 녹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무조건이라 말하기 좀 웃기긴 하지만 대부분 녹는다. 그래서 이 친구도 무조건 녹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녹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형성하게 되느냐, 반응물에 있는 이온들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바륨 이온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질산염, 얘들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온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식을 정리하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알짜 이온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응할 때는 누구냐, 아까와 것들과 똑같이 중화 반응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이 알짜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들은 얘들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서는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은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위에 있는 A번과 B번도 마찬가지로요, B번도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A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랜다. 문제 4.34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인 4.4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4.34번 좀 찝찝하시다는 분들 그걸 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저는 한번 솔루션을 봤는데 A번 같은 경우에서 알짜 이온 같은 경우 보게 될 때 분명 멍멍이 당신이 말하는 거는 그냥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짜 이온을 쓰면 되는데 왜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아세트산을 쓰냐, 아세트산에다가 OH-를 쓰더라, 이건 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솔루션에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이제 아세트산에 대해서 얘가 어떤 물질인지를 감안하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요, 이 물질의 특성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이 친구는 약산이에요. 그래서 약산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CH3COH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서 얘가 이제 수소 이온을 만들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약산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진행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다시 돌아와서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세트산에 대해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으로 형성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약산 같은 경우서는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솔루션에서도 이걸 감안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더 안쪽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반응한 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쓴 거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응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얘가 이제 이온 상태가 아니라 대부분 얘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로 감안을 해서 그래서 아마 적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솔루션에서는요. 그냥 얘만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KOH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강염기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강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이 KOH라는 물질은요. 사실상 얘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존재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용액 상태일 때 얘기겠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일 때는 이 KOH는 대부분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 반응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수용액 상태에서는 얘도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얘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반응식을 쓸 때 얘로 쓴 것이 아니라 얘로 쓴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쓸 때. 그 비번도 마찬가지예요. 비번도 마찬가지로요. 그 이제 수산화 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강염기지만요. 그 H2CO3 이 탄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마셔본 탄산음료도 알겠지만요. 이 친구는 약산이에요. 약산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왜 올라가? 이 H2CO3도 마찬가지로 얘도 분해가 이온화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긴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얘는 약산이기 때문에 얘로 잘 안 돼요. 얘로 잘 안 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뭐 굳이 또 따져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H2CO3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나눠져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탄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때 H 플러스 하나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H 플러스 빠져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최종 테크예요. 하지만은 탄산 같은 경우는 이 최종 테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B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걸 감안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쓸 때 다음과 같이 각각 이렇게 썼을 거예요.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그래서 알짜 이온을 그렇게 썼을 거예요. 표현했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알짜 이온을 살짝 수정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솔루션대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아스트산과 그대로 이 친구와 강염기 친구는 이온화가 그대로 제대로 돼서 수산화 이온과 만나게 돼가지고 아세트산염이 만들어진과 얘와 물이 만들어진다. 얘가 아마 솔루션에 있는 답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A번에서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 B번도 마찬가지로 B번도 알짜 이온을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탄산이 그대로 쓴다라는 거 H2지? H2, CO3 얘와 AQ와 그 다음에 B번에 있는 두 개의 그 이제 수산화 나트륨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염이라고 썼으니까 그대로 얘도 OH-로 받아줬고 그래서 개수를 맞춰보게 되면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가가지고 두 개의 물과 그리고 탄산염이 만들어진다는 거 AQ 플러스 두 개의 물 얘가 아마 B번에 있는 알짜이온 반응식으로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A랑 B는 그 솔루션에서는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얘네들이 약산이고요. 얘네들이 강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했다라는 거. 만약에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가 표 4.21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했던 애들만 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화 반응식만 적은 건데 만약에 제가 적은 답이 솔직히 이제 솔루션의 답은 이렇게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솔루션의 답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적은 답이 좀 이렇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 적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솔루션이 그렇다라는데.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소신적인 발언을 한다면 제 주관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점을 받고 싶다라면은 이대로 적으세요. 근데 난 개인적인 내가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소신적인 발언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냥 중화 반응식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지 않을까 해요. 근데 전 제 얘기를 쓰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루션의 답을 일단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얘네 이제 A와 B에 대해서 적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짜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4.44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인 4.4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화 환원 반응식에 대해서 반쪽 반응을 적고 산화제와 환원제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4개가 있어요. 4개의 반응이 있는데 A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 같은 경우서는 4개의 철과 그 다음에 3개의 산소 분자가 있습니다. 걔들이 만나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들에 대해서 산화제는 누구고 환원제는 누구고 그거를 반쪽 반응으로 찾아봐서 얘기를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반쪽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반쪽 반응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산화 환원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이 40.44번은요 뭘 보면 되느냐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잃는 애는 누구고 전자를 얻는 애는 누구냐를 보게 될 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은 금속 친구들은 무조건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 전자를 잃어요. 그리고 반면에 비금속 친구들은 전자를 얻는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로서는 얘네들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거는 철이고 전자를 얻는 건 산소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전자를 잃고 얻을까를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뭐 이온에 대해서 외우신 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신다면 생성물을 보면서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생성물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산소 같은 경우서는요 전자를 얻을 때 2개 얻는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산소는 우리가 이온은 이제 안정한 이온 상태가 되려면 전자 2개를 얻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철을 보게 되면은 그럼 얘는 반면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플러스를 될까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2가 되는 이 산소가 지금 현재 3개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총 마이너스 6개. 그러니까 전자 6개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이 전자 6개가 필요한 거를 누구한테 얻어야 되느냐? 철한테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 6, 근데 현재 이 한 분자를 구성하는데 철의 원자는 현재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통해서 전자 6개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철 하나당 버려야 되는 전자를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애들은 3개를 버려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산화수를 결정할 때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알고 있을 거예요. 산화수 결정할 때 하는 방법이 이것이었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그래서 얘네들의 이온 상태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를 찾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철은 3개를 잃고요. 산소는 2개를 얻는다라는 거. 그걸 일단 반쪽 반응으로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반쪽 반응을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일단 철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전자를 잃게 될 텐데 어떻게 몇 개를 잃냐? 3개를 잃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철 같은 경우에서는 이온이 3가 이온으로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전자는 3개 잃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반쪽 반응 하나를 적게 됐고요. 그럼 산소에 대해서도 반쪽 반응을 적어보게 되면요. 산소는요. 이제 반응식을 쓸 때 분자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분자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산소 현재 지금 2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소 1개당 전자 2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슨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하느냐? 2 곱하기 2. 그래서 4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4개를 얻게 됨으로써 이온이 어떻게 되느냐? 4개의 산소 이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 쪽과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쪽 반응과 전자를 얻는 반쪽 반응을 한번 써보게 됐었었는데, 얘들을 통해 가가지고 산화랑 환원이 누군지를 일단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전자를 잃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얘들은 산화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자를 잃는다, 산화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얘들은 산화가 된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전자를 얻는다, 그 말은 산화수가 떨어진다, 감소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산화 환원 중에서 환원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산화 환원을 하는 애들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산화제가 누구고 환원제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제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하도록 유도하는 그 물질을 산화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환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환원이 되는 물질은 다시 말해서 얘가 산화제가 되는 얘고요. 환원이 되는 얘는요, 반대로 환원제라는 거, 다른 친구를 환원시키도록 유도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랑 산화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44번 A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반쪽 반응을 써보게 되면요, 일단 반쪽 반응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철은 환화제라는 거, 철은 환원제고요. 환원제는 그래서 철이 된다라는 거, 그럼 산화제는 산소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밑에 있는 문제들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렇게 진행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A번은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B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똑같이 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브롬이나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반응하게 되면서 두 개의 염화 나트륨과 브로민 기체가 나온다는 거. 기체인가? 난 이거 액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브로민이 나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반쪽 반응을 얘기해 보게 될 텐데, 얘들에 대해서 누가 전자를 잃고 누가 전자를 얻느냐요? 그거 물어보게 될 때, 이때는 이제 금속이라든가 좀 말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제 산화수를 써보시면 됩니다. 반응물에 있는 염소 같은 경우에는요, 산화수가 현재 지금 제로예요. 하지만 생성물에 있는 염소를 보게 될 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친구가 현재 지금 산화수가 현재 감소하고 있거든요. 아까 A번에서 말했다시피 산화수가 감소한다. 그 말은 산화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이 친구는 환원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원이 됐다. 그 말은 뭐다? 이 친구는 전자를 얘기해 보게 될 때 전자를 얻는다라는 거. 전자를 얻는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는 산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럼 누가 산화가 되는 것인가요? 물어보게 될 때 이 그러니까 브롬이나 나트륨 중에서 NaBr 중에서 브로민이 이 친구가 산화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브로민 같은 경우에서 반응물을 보게 됐을 때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생성물을 보게 됐을 때 얘는 제로가 됩니다. 플러스 1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게 될 텐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쪽 반응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전자를 잃는 친구는 브로민이라고 했었습니다. 전자를 잃는다. 그러면은 브로민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잃게 되나요?를 물어보게 된다면요, 우리 NaBr을 보게 될 경우에 NaBr은 사실상으로 이온화로 시켜보게 되면은 Na 플러스와 Br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Br 마이너스를 전자 잃게 할 겁니다. 어떻게 잃게 하느냐? 두 개의 Br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브로민 이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자를 잃게 됨으로써 브로민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두 개의 전자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쪽 반응을 쓸 수가 있어요. 전자를 잃을 때 이런 식으로 잃는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친구는 어떻게 얻게 될까 얘기해 보게 될 때, 전자를 얻는 친구는 이 버린 친구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 염소를 보게 될 텐데, 염소 분자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가 그러니까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은 전자 한 개씩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현재 지금 염소 분자로 돼 있다는 거. 염소 분자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 두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얻게 됨으로써 두 개의 염소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쪽 반응을 둘 다 써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산화제는 누구고 환원제는 누구냐를 묻게 된다면은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자를 얻는 이 친구. 그래서 산화제는요 염소가 된다라는 거, 염소 분자가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원제는 누가 되느냐? NaBl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0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해보시면 되는데 10번 규소 Si 규소와 불소가 있습니다. 불소라고 말하기보다는 플로린이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만나가지고 SiF4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일단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계속 개념 얘기하는 게 질린단 말이에요. 그쵸? 반적 반응을 얘기해보게 될 경우에 전자를 잇는 거는 규소란 말이에요. 전자를 잇는 친구를 얘기해보면 규소인데 어떻게 잇는지 얘기해보게 되면은 전자 4개를 잃어요. 상태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4개의 전자를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친구는 당연히 플로린이 되겠죠? 어떻게인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플로린 얘가 2개의 전자를 만나서 2개의 플로린 이온이 만들어진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산화제는 당연히 이 친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산화제는 전자를 얻는 플로린이 될 거고 환원제도요 전자를 버리는 규소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D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빠르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수소와 염소 얘들이 만나서 HCl이 될 텐데 잠깐만요. 이 친구들은 다 비금속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비금속이라서 전자를 버리는 애가 누군지를 감이 안 잡힌다 싶으면은 제 B번에서 얘기했던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산화가 되는 것이고요. 염소는 산화수가 감소를 하니 얘는 환원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 반응을 얘기해 보게 될 때 그래서 전자를 잃는 쪽은요 수소가 되게 되고요. 수소는 어떤 식으로 버리게 되느냐 보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린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친구는 당연히 염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염소라는 친구가 2개의 전자를 얻게 됨으로써 2개의 염화 이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는 염소가 산화제가 된다라는 거 산화제는 염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환원제는 당연히 수소 분자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 B, C, D는 각각 이런 식으로 반쪽 반응과 산화제와 환원제 규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 4.4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피드백을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습과 참고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엉망이었습니다. 멍멍!